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셜미디어는 특히 여자애들한테 더 안 좋아. 거의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오늘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과학이 내놓은 답은 뭘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이거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딱 하나 올리고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도 못하고 새로 고침만 계속 누르는 거요. 그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대체 그 작은 하트가 뭐라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좋아요를 기다리는 마음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당연히 소녀들 얘기만 할 순 없죠. 소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마지막엔 우리 모두를 위한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좋아요를 향한 초조한 기다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 같은 건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아요 몇 개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내 사회적 가치까지 평가받는 뭐랄까 거대한 생태계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말이죠. 왜 이 끝도 없는 순환이 유독 소녀들에게 더 힘들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우리 뇌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왜 소녀들의 뇌가 좋아요라는 신호에 더 특별하게 반응하는지 그 놀라운 신경학적 증거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뇌 활동을 직접 찍어본 fMRI 연구 결과인데 진짜 놀랍습니다. 좋아요 같은 사회적인 인정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뇌에서 기쁨을 느끼는 보상 회로가 남성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렬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뇌 자체가 사회적 칭찬에 더 큰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기분 좋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 좋아요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슬롯머신에 중독되는 원리, 간헐적 강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일수록 이 덫에 더 쉽게,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타이밍 문제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보세요. 소녀들은 딱 11세에서 13세, 그러니까 사춘기가 막 시작되면서 호르몬이 요동치고 친구 관계 같은 사회적 신호에 가장 예민해지는 바로 그 시기에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가장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놓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잔뜩 예민해진 뇌는요, 현실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필터로 완벽하게 보정된 다른 사람의 인생샷과 내 현실을 비교하게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이 고통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으로 변해서 내 안으로 조용히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소셜미디어는 여자애들한테 정말 해롭구나 하는 결론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이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강력한 반론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4%. 잠시만 이 숫자에 집중해 주세요. 이 모든 논쟁이 한가운데서 0.4%라는 이 작은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게 바로 소셜미디어 사용이 10대들의 정신건강, 즉 웰빙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아주 큰 연구 결과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원인을 찾으면서 소셜미디어라는 단 하나의 범인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심지어 연구진들은 이런 비유까지 했습니다. 그건 정신건강에 감자를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이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0.4%라는 영향력이 우리가 그냥 감자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혹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이유 때문에 불행하고 외로운 아이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찾아 헤매는 건 아닐까요? 이걸 바로 역인과 관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소녀들에게만 집중하는 동안 혹시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을 통째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과연 소년들은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실히 소녀들은 소셜미디어 중독에 좀 더 취약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소년들은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디지털 위험에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역시 똑같이 심각하죠. 특히 이 인터넷 게임장의 부분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남학생의 유병률이 여학생보다 무려 7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7배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더 힘든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힘든가로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소녀들이 주로 사회적인 피드백과 비교 속에서 상처를 안으로 사귀는 내면화된 고통을 겪는다면 소년들은 사이버 불링이나 경쟁적인 시스템 중독을 통해 공격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외면화된 고통을 겪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별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디지털 생활이 건강할지 아니면 해로울지를 결정하는 진짜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골디락스 가설이라는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동화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서 따온 건데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스프처럼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잘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친구들에게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 온라인 세상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 말이에요. 사실 성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보다 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네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하고 개인의 노력면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소녀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도록, 소년들에게는 온라인에서의 공격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렇게 성별에 따라 다른 위험을 알려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특히 뇌 발달이 가장 민감한 시기인 11세에서 13세 소녀들처럼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플랫폼의 책임입니다. 끝없는 좋아요 경쟁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바꾸고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요약으로 끝내기보다는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그 궁극적인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용자 개인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